연방중앙은행이 오는 13일 1990년대 이후 처음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금융 전문가 대다수는 연인 기준금리 인상에 이어 0.75%포인트 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그만큼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두 차례 빅스텝을 단행한 중은도 이미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고, 이후 각종 경기 지표도 악화되면서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캐나다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39년 만에 최고치인 7.7% 뛰었습니다. 6월엔 2분기 평균인 7.6%보다 더 높은 8.3%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임금도 지난해 6월보다 5.2% 상승했습니다. 앞으로 1년의 물가 상승률 전망에 해당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 또한 더 오르면서 자이언트 스텝에 무게가 실리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국제 유가가 급격히 하락하지 않는다면 중은이 이번 주 0.75%포인트 인상하고 9월에 0.5%포인트, 10월 0.25%포인트 등 줄인상을 예상했습니다. 그렇게 금리가 올라도 시장이 예상하는 3.25%보다 낮은 3%가 될 전망입니다. 한편 자이언트 스텝이 유력해지는 가운데 몰기지 대출에도 변화가 왔습니다. 지난 10년간은 고정 몰기지 대출이 대다수였는데 최근 변동 몰기지 선택이 급증하면서 지금은 전체 몰기지 대출의 절반 이상이 변동 몰기지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5년 고정 몰기지 이자율은 4.79%에서 5.24%이고 변동 몰기지 이자율은 2.70%에서 3.30%로 변동 몰기지 이자가 낮기 때문인데 금리가 오르게 되면 이들의 부담은 더 가중될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70만 달러짜리 주택 구매자가 2.7%의 변동 요율을 적용받아 월 2,801달러를 지불했다면 금리 인상 후엔 3,038달러로 매월 237달러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캐나다의 3대 이동통신사 로저스에서 대규모 통신장애가 발생하면서 전국 로저스 가입자들이 큰 불편과 함께 혼란을 겪었습니다. 로저스 통신회사 시설에 문제가 생긴 건데 오늘까지 연결이 잘 안 되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새벽 시작된 대규모 통신장애는 인터넷은 물론 휴대전화 통화나 데이터 통신, 911과 금융결제 서비스에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번 통신장애는 핵심 네트워크 유지 보수 과정에서 라우터가 오작동을 일으켜 일어난 사고라고 로저스는 설명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금요일 늦은 밤 또는 토요일 새벽부터 복구돼 어제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복구됐다고 발표했지만 오늘도 일부 지역에선 계속해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체가 영향을 받은 가입자에게 크레딧을 제공한다고 밝혔는데 이와 관련해 한 전문가가 대략 4달러가 될 것이라고 발표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전화에 의존하는 사업체는 결제도 안 되고 앱 연결도 못해 이틀 연속 큰 피해를 입었고 개인도 일을 못했는데 고작 4달러란 말에 뿔이 난 겁니다. 이에 대해 로저스가 향후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일부 로저스 가입 고객들은 회사의 소통 부족을 지적하며 통신회사 변경을 깊이 고려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셜미디어 등에서는 높은 가격에 비해 불안정한 유무선 인터넷과 이동통신에 대한 불만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벨과 로저스, 텔러스 3사가 독점하는 구조도 문제라는 비판입니다. 오늘 프랑스와 필리페 상파뉴 연방산업부 장관은 주요 통신사 CEO와 만나 네트워크 안정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로저스는 지난해 4월에도 소프트웨어 장애로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사고를 냈는데 1년여 만에 먹통 현상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온타리오주가 코로나19 7차 대유행에 진입했습니다. 지난달 초부터 코로나 신규 확진자와 병원 입원, 하수 지표 등이 서서히 증가하던 온주는 중순을 기점으로 3주 넘게 7차 유행이 진행되었습니다. 향후 4주에서 5주간 7차 유행이 더 이어질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16일이나 17일까지 모든 지수가 악화된 이후 서서히 약화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전파력 강하고 기존 면역에도 잘 듣지 않는 오미크론 세부변이 BA5가 우세종으로
지금은 10명 중 6명이 이 변이에 감염됐습니다. 4차와 5차 유행 사이 크게 호전됐던 지난해 여름과는 전혀 다른 사태로 양성률도 5월 이후 처음 10%를 넘어섰습니다. 토론토 대학 연구진은 2022년 이전과 올 초에 백신을 맞았거나 감염됐던 사람은 백신 효과가 사라져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온주 정부는 온주민 500만여 명이 3차 접종을 하지 않았다며 맞을 것을 강조하고 4차 접종 대상자도 18세 이상 모든 성인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곧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새로운 백신을 기다리기보다는 현재 가능한 백신을 맞는 것이 최선의 방어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온주에선 6월 29일 605명이 입원해 일주일 전보다 89명 늘었고 7월 3일 기준 하루 평균 사망자는 6명으로 일주일 전 3명에서 급증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도 확진자가 증가하자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9월부터 고령층과 고위험군에서 12세 이상 전 주민으로 넓히는데 지금까지처럼 65세 이상을 시작으로 연령별로 낮춰 접종해줄 계획입니다. 오미크론 세부 변이로 인한 코로나 확산세는 캐나다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영국, 벨기에 등 유럽 국가들과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는 지금의 속도라면 다음 달 중순엔 확진자 수가 20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로저스는 최근 발생한 통신 장애와 관련해 사기 문자나 이메일이 증가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 고객이 공개한 사기 문자는 마치 로저스에서 보낸 것처럼 보이는 제목을 달아 통신 장애에 대해 사과하며 이에 대한 보상으로 $50 크레딧을 보상해 줄 테니 아래 링크를 클릭하라고 요구합니다. 이는 사기 문자로 로저스는 이번 장애와 관련한 보상은 각각의 개인과 사업장에 자동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개인이나 사업장이 추가로 해야 할 조치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메일이나 전화, 문자를 통해 개인정보를 묻지 않는다고 강조한 로저스는 이런 사기 문자를 받으면 절대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온타리오주 놀스역 서쪽 핀치 애비뉴 웨스트와 더프린 스트리트 인근 플라자 주차장에서 리치먼드힐에 사는 18세 옵틴 군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0시 반쯤 많은 사람들이 모여 파티를 벌인 플라자 내 클레오파트라 후카 라운지에서 몇 사람이 시비가 붙었는데 이 싸움이 주차장으로까지 번지며 몸싸움으로 커졌고 이 과정에서 옵틴 군이 가해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되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현장 주변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아직까지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범행 현장이 담긴 동영상을 가지고 있거나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제보를 부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올 들어 토론토에서 발생한 36번째 살인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20대 남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온주특별수사팀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온주특별수사팀 SIU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 밤 10시 반쯤 놀스 핀치 애비뉴 이스트와 레슬리 스트리트에 위치한 가정집에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 2명이 출동해 26세의 남성을 제지하고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남성의 증상이 심해져 경찰이 응급구조대가 도착하기 전 위급처치를 하고 병원으로 보냈는데 2시간 뒤인 어제 새벽 0시 10분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체포 과정에서 20대 젊은 남성이 숨지면서 SIU가 사건을 조사하는 한편 사안 규명을 위해 오늘 부검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주택 소유주들은 이제 뒷마당에 주거용 별채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온주법에 따라 불법 건물로 간주됐지만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토론토시와 전문가들이 요구한 정원 별채권을 온주 대지재판소가 승인하면서 지난 5일부터 집주인은 뒷마당에 별채를 지을 수 있고 또 이 별채를 임대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이를 위해 소유주는 토론토시로부터 건축 허가증을 받아야 하는데
만일 별채의 규모 등이 조례에 맞지 않을 경우엔 조정을 통해 허가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론토시는 도시 전문가와 환경단체도 정원 별채를 환영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심각한 주거난의 일부분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정부가 아직까지 휘발유값 리베이트를 받지 못한 운전자들에게 $110 구제금을 수표로 발송해 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다이렉트 입금 2만 5천여 건, 신용카드 환불 57만 3천여 건을 처리했다고 밝힌 정부는 그러나 아직도 운전자 수백만 명이 리베이트를 받지 못했다며 이들에겐 우편으로 수표를 보내줄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이렉트 디파짓이나 신용카드 환불을 통해 받지 못한 운전자는 정부가 발송해주는 수표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icbc.com 사이트를 방문해 최근의 주소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RCBC는 지금까지 휘발유값 리베이트로 1억 4,200만 달러를 지출했으며 최종적으로는 3억 9,600만 달러가 지불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